여보, 우리 이제 정말 뭐 먹고 살아? 고요한 아침 식탁에서 아내의 이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30년 직장 생활의 마침표는 축하가 아닌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은퇴하고 싶어하는 희망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평균 나이는 56세. 무려 9년이나 빨리 우리는 이 차가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9년의 함정에 빠져버린 한 남자, 그리고 그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간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58세에 명예퇴직한 김성호 씨. 그의 통장에는 퇴직금 4억 원이 찍혔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일한 보상이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동안 꼬박꼬박 부은 국민연금도 있으니 노후는 문제없겠지. 그의 계획은 장밋빛이었습니다.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으로 번듯한 치킨집을 하나 열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고 몇 년 뒤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다는 꿈. 가게를 계약하던 날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온도는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치킨집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가 막막해진 김성호 씨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연금은 30%가 영구히 감액되어 100만 원 남짓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절반만 떼어가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 재산까지 기준으로 삼아 더 큰 금액으로 날아왔습니다.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부부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현역 시절 월 평균 431만 원을 쓰던 가구는 60대 은퇴 후 226만 원으로 소비가 거의 반토막 나는 이른바 소비 절벽을 겪게 됩니다. 김성호 씨 부부에게도 이 절벽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주방 찬장을 바꾸자고 했을 때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찬장이야. 한 기사에서 봤던 사례처럼 은퇴 전에는 웃어 넘겼을 사소한 지출이 이제는 부부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신뢰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실패는 그가 유별나게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자산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 돈은 앞으로 30년 혹은 40년을 버텨야 할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생활비입니다. 이 돈을 지키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나 창업에 뛰어드는 순간 노후라는 집의 주춧돌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일하면 된다 는 위험한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초반의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퇴직 후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계를 위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이라는 씁쓸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자,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시기 퇴직했지만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박진우 선생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박진우 선생님.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고스란히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펀드와 예금에 나누어 꾸준히 운용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자 부부가 살기엔 너무 컸던 30평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나라의 보증 아래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학연금이라는 튼튼한 1층 위에 IRP라는 든든한 2층,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비바람을 막아줄 3층 지붕까지. 박 선생님은 은퇴와 동시에 흔들림 없는 3층 연금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진우 선생님처럼 튼튼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배우자와 함께 우리 집의 노후 재무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집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확실하게 들어올 돈과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을 종이 위에 적어 보십시오. 이때 은퇴 후 소득이 줄면 덩달아 줄어들 거라 생각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에 부과되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는 국민연금 외에 매달 평균 1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년이면 무려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잠자는 퇴직금을 일하는 연금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눈먼 돈처럼 성급하게 써버리는 실수를 막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옮겨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IRP 계좌 안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합법적인 절세 혜택이자 당신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이 3층 연금 건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층 기초공사는 국민연금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2층의 튼튼한 기둥은 바로 퇴직연금 IRP입니다. 퇴직금을 탕진하지 않고 평생 월급으로 전환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3층 지붕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쌓아 올리는 예비 자금이고, 주택연금은 내 집을 든든한 평생 월급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이 질문이 퇴직 다음날 아침 절망과 한숨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10년 뒤 우리가 매달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따뜻하고 현실적인 대화야말로 10년, 20년 뒤에도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사랑의 약속이자 가장 현명한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